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함의 극치라 불리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판매직 종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인간의 가식과 찌질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기록입니다. 명품은 가치를 파는 일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가 일했던 그 매장의 책임자는 명품의 가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오물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하며 동네방네 사랑꾼 연기를 하던 남자가 뒤로는 부하 직원에게 어떤 추잡한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절의 대가로 제가 마주해야 했던 비참하고 찌질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 국내외 셀럽들이 즐겨 찾는 고가의 명품 의류 브랜드 매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패딩 한 벌에 2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가고 티셔츠 한 장도 웬만한 직장인 일당보다 비싼 곳이었죠. 그곳의 수장인 매니저는 업계에서도 소문난 실력자이자 무엇보다 지독한 애처가로 유명했습니다. 입사 후 2달 동안 제가 본 매니저의 모습은 그야말로 워너비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늘 근처 꽃집에 들러 아내에게 줄 꽃다발을 예약했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신상 장난감을 쇼핑백 가득 들고 흐뭇하게 웃으며 퇴근하곤 했습니다. 매장으로 종종 찾아오는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매장을 돌며 우리 여보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며 챙기는 모습에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저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매니저가 아내에게 보낸 다정한 메시지 캡처본을 슬쩍 보여줄 때면 우리 팀은 정말 그가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는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늑대의 위장이었습니다. 매장에 적응할 무렵인 입사 3개월 차, 매니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둘이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거나 매출 보고를 할 때면 그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자친구랑은 어때? 잘 지내나? 2년이나 됐으면 슬슬 지겨울 때도 됐는데 처음엔 그저 친근함의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아직 너무 좋고 내년쯤 결혼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제가 복받았죠.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확고한 사랑을 내비칠수록 매니저의 질문은 점점 더 불쾌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너처럼 센스 있는 애가 평범한 월급쟁이랑 결혼해서 아등바등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안타까워서 그래. 가끔은 일탈도 필요하지 않겠어? 그는 오빠 같은 조언이라는 핑계로 제 사생활을 헤집어 놓으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던지는 모든 여지를 차단하며 비즈니스적인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매니저의 질척거림은 무려 6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처음 1, 2개월은 저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장의 수장인 그와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가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질 때마다 저는 아하하, 매니저님 농담도 참 저 일하러 가볼게요 라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하곤 했죠. 하지만 제 친절을 여지로 착각한 걸까요? 3개월 차를 넘어서자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입을 닫아버려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소연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내가 기분 풀어줄까? 라며 퇴근 후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밤낮 없이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업무 외 시간에 쏟아지는 그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날씨 정보를 섞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소연 씨,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래요. 많이 추우니까 패딩 꼭 챙겨 입고 나와요. 소연 씨는 소중하니까 감기 걸리면 내 마음이 아파.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니까 마스크 꼭 써요. 예쁜 얼굴 가려지는 건 아쉽지만 건강이 우선이니까. 처음에는 상사의 지나친 배려라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네, 감사합니다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반응과 상관없이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밤에 답장을 하지 않아도 그는 아랑초굿하지 않고 매일 밤 11시가 되면 잘 자라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꿈속에서도 내 생각 조금만 해줘요. 잘 자요. 답장이 없네. 자나 보구나. 자는 모습도 천사 같을 것 같아. 내일 매장에서 봐요. 저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실을 매니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데이트 사진을 SNS에 올리고 매장에서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놔도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이라며 제 가치관을 비하하곤 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저는 휴대폰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입을 닫아버려도 그는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사람처럼 제 일상을 침범했습니다. 사건은 우리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라인의 한정판 패딩이 입고된 날 터졌습니다. 마침 매장에 손님이 뜸한 시간, 저는 매니저의 지시로 피팅 모델 겸 홍보 사진 촬영을 위해 그 옷을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꽤 근사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고 있을 때 등 뒤로 매니저의 비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 시도하며 거울 속에 저를 탐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 이 옷은 임자가 따로 있었어. 너한테 정말 찰떡이다. 소연 씨, 이 옷 탐나지 않아? 저는 소름이 돋아 옷을 벗으려 했지만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6개월간 참아왔던 추악한 진심을 터뜨렸습니다. 왜 벗어? 이거 그냥 가져. 내가 너 선물로 사줄게. 300만 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연애하자.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내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아침 날씨 챙겨주고 밤마다 잘 자라고 비는 내 정성 이제 좀 알아줄 때 됐잖아. 이제 그만 튕기고 내 여자 해. 내가 너 지금 남자친구보다 수만 배는 더 화려하게 살게 해줄 수 있거든.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옷을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쌓여온 모든 혐오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고 어색하게 웃어주니까 제가 우스워 보이셨어요? 적당히 하셨어야죠. 저 2년 사귄 남자친구 있고 곧 결혼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매니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소연 씨,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지식해? 요즘 세상에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내가 그동안 공들인 시간이 얼마인데. 기회요? 아내랑 아이들한테 꽃다발 사다 바치면서 뒤로는 부하 직원한테 패딩 한 벌로 연애 구걸하는 게 매니저님이 말하는 기회인가요? 사모님은 매니저님이 매일 아침 저한테 날씨 문자 보내고 밤마다 잘 자라고 구걸하는 거 꿈에도 모르시죠? 매주 매장에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웃으시던 사모님 얼굴 똑똑히 기억해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질척거리시면 저 본사에 정식으로 리포트하고 블라인드에 매니저님 실명 다 까고 올릴 거예요. 사모님께도 이 녹음 파일들과 메시지들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강경한 태도에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네오 정말 무서운 애구나.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요새는. 그는 꼬리를 내리고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부터 진짜 지옥 같은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니저는 아예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항상 저만 제때 못 가게 방해했고 다른 직원들이 한가하게 수다 떨 때도 저에게만 재고 참고 전체를 다시 정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패딩 박스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옮기게 하며 제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야, 이거 똑바로 안 해. 경력직이라더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그러게 내가 좋은 기회 줄 때 잡았으면 너 지금쯤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커피나 마시고 있었을 텐데. 내 고집이 너를 망치는 거야. 나랑 사귀었으면 이렇게 힘들 일 없었을 거 아냐? 그는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끊임없이 저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제가 지쳐 보일 때마다 그는 비웃으며 제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의 보복은 점점 더 유치하고 찌질한 밑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타는 퇴사를 결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업무 관련 긴급 회의가 있다며 퇴근 후 저를 인근의 패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으로 불렀습니다.
업무 연장이라는 압박에 저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또다시 헛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 생각으로 녹음기를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메뉴판을 한참이나 정독하더군요. 그러더니 웨이터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투움바 파스타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면은 스파게티 면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소스가 덜 배서 양이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소스도 아주 넉넉하게 주시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패딩을 선물하겠다던 그 호방함은 어디 가고 2만 원짜리 파스타 하나를 시키면서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타가 나오자 그는 접시를 가운데 두고 면을 두 갈래로 정확히 나누더니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많이 먹어? 여기 스파게티 면으로 바꾸면 양이 진짜 불어나서 둘이 먹어도 충분해. 너 이런 고급 음식 많이 못 먹어봤을 텐데 오늘 개탄 줄 알아. 그러게. 진작 나랑 잘 지냈으면 내가 매일 스테이크 썰게 해줬을 거 아냐? 파스타 0.5인분을 제 앞에 밀어주며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그 남자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가성비와 저열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6개월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내오던 그 가식적인 메시지들이 사실은 이 파스타 반 접시보다도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참았던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제 밥값은 제가 낼게요. 매니저님 가게 경제에 타격 입히기 싫어서요. 아, 그리고 아침마다 보내신 날씨 정보 감사했어요. 덕분에 매일 아침 세상에 참 찌질한 사람 많구나 깨닫고 출근했거든요. 사모님이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남편이 밖에서 파스타 한 접시 가지고 부하 직원 꼬시려다가 찌질하게 굴고 있는 이 상황 말이에요. 저는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너 거기 안 서. 너 오늘부로 끝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본사 인사팀에 그동안 수집한 모든 녹음본과 메시지,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을 모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처가 이미지로 브랜드 홍보 모델까지 고려하던 매니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본사는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웃백에서 스파게티면 변경으로 생색내며 성희롱 발언을 한 녹취록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괴롭힘으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아내에게 선물했다던 꽃다발과 가방들 중 상당수가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드러나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집과 아이들 그리고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관 매니저라는 타이틀까지 단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서 1년을 채우고 미련 없이 퇴사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파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기술직 교육을 받고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패딩 박스를 나르던 예전보다 몸은 고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는 더 추악한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의를 가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일상을 침범하려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의 무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1인분 파스타조차 아까워하는 텅 빈 강정일 뿐입니다. 제 사이다 복수극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